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원 도드람 가족 모두 지금 잘들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도드람 양돈연구소의 정현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이 어떻게 되고 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 알고 싶은 내용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는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또 뭐 실시간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어제 5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8일까지 뭐 어제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으니까 ASF 발생 상황을 한번 정리를 쭉 하면 농장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2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 처음 9월달 9월 16일 날 신고가 되고 9월 17일 날 진단이 돼서 9월 10월 달에 14건이 발생을 했던 거는 이미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뒤에 2020년 10월 달에 화천군 상서면을 에서 2건 발생한 걸 시작으로 해서 작년 10월 인제군 남면에서 발생한 1건까지 해서 총 2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는 어제까지 발생된 것이 2,590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 제일 이제 관심거리가 얼마나 남쪽으로 갔을까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상주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은 상주 지역 이제 경상북도까지 내려간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 그 다음에 울진, 저도 이제 동해안 울진이 되겠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특이한 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 단위로만 봤을 때는 한동안 발생 안 하다가 이쪽에서 이제 발생 안 하네 했고 멧돼지가 없어졌나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가끔 몇 개월 후에 발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가장 최근의 걸로 보면 5월 8일 날 엊그저께가 되겠네요. 화천에서 9개월 만에 발생이 된 건이 있었습니다. 폐사체 발견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발생된 건들을 쭉 보면 단양의 경우 충청북도 넘어올 때 단양, 보은,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 영월에서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뭐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강릉이라든지 평창에서 발생했을 때, 이럴 때들 보면 굉장히 장거리 점프에서 발생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30km, 많게는 뭐 80km 이상 이렇게 점프해서 발생했던 그런 멧돼지가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한 건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 지도는 5월 1일 현재인데 뭐 그 뒤에 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파주 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동해안 쪽으로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다시 남서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상주 아까 말씀드린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저 지역이 보은 속리산 주변이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원도 쪽 원주보다 동쪽 이렇게 보면 거의 아주 빽빽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지역이 있는데 여기 행성 쪽 지금 원주 그쪽 올라가서 양평 쪽이 있네요. 행성에서 조금 올라가고 홍천 이쪽 홍천하고 지금 양평 쪽이 되겠는데요. 홍천 쪽에서는 지금 서쪽으로 계속 이천여주 쪽으로 오는데 양평하고 불과
뭐 5, 6km 정도 되는 지역까지 지금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경기도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쭉 상황들을 보면 지금 더 남쪽으로는 안 갔고 뭐 더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천 여주 지역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발생이 멧돼지에서 발생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발견을 아직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다시 저희들이 이제 그 산맥 또는 산의 높이에 따라서 지금 진한색으로 된 데가 높은 산들이 있는 강원도 쪽이 되겠고 태백산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쪽 지금 서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되겠고 보면 조금 빨간색이 지금 뭐 금년도 1, 2월달, 2월달에 발생이 된 그런 거가 되겠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북쪽에서 발생해야 되는 게 점점 남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여기서 하늘색인데 진한색으로 지금 표시가 된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색깔이 진한 쪽은 양돈이 밀집된 지역을 진한색으로 표시했고 지금 연한색들은 양돈장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발생된 지역들이 양돈장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었고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양돈장이 많은 양돈이 밀집된 지역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시기별로 멧돼지가 어떻게 이동이 되나 뭐 집돼지는 아까 21건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이제 계속 발생되는 게 주로 멧돼지고 멧돼지 발생지 주변에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보면 멧돼지가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원으로 이렇게 쭉 표시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틀어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 갑자기 점프해서 저기 B라고 표시하는 강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고 이런 이제 케이스들이 있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을 보고 지금 쭉 보면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지금 저기 표시가 돼 있는데 더블링 타임은 2배가 되는 시점 28.51, 그 다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그 뒤에 나오는데 3.6, 그게 한 마리가 얼마나 이제 감염을 시키고 더 이제 확산이 될 건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에서 4.7, 그런 1보다 높으면 이제 계속 발생이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1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감염이 서서히 줄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이제 앞에 이런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석들을 우리 도드람 양돈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거의 매일 저녁마다 발생한 숫자 이런 걸 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멧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2019년 10월부터 이제 밑에 쪽은 100일, 200일, 300일 쭉 되는 거, 위에 쪽은 이제 처음 발생한 그 시점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쭉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거리를 표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날짜가 쭉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800일 넘어가고 쭉 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200일 근처 또 보면 이렇게 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가끔 이렇게 점프를 해서 200일을 해서도 저렇게 좀 높게 지금 저기선 점 4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질병의 확산이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제 발생이 됐던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몇 번 있죠. 지금 500일
400일 넘어가면서도 좀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지금 600일이 넘어가면서 700일 정도 됐을 때, 저 시점이 작년 여름을 전후한 시점이 이제 될 텐데요. 보면 속도가 그래프가 일정하게 가다가 갑자기 600일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650일을 전후하면서 갑자기 먼 거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런 경우도 이제 그러면 이게 지난 여름 정도가 될 텐데요.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시기에 어떤 변화 요인,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발생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거나 사냥을 했거나, 아니면 저 시기에 여름 시기에 뭐 예를 들면 수해 큰 장마 비가 많이 와서 막 휩쓸려서 어떤 바이러스가 움직였거나, 또 하나는 뭐 관계된 뭐 사체를 수색하거나 뭐 여러 군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역을 좀 실패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먼 거리에서 발생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거리에다 점을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나타날지 우리는 굉장히 이제 관심거리고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멧돼지 이동 속도들을 계산을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부 같은 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 아까 저희가 작년 여름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고 넓은 지역 갑자기 확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작년 5월달까지는 월 3 내지 5km 정도 속도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되는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달에 계산해 보니까 월 16km 정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진 거, 아까 그래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1월 이후, 금년도 1월 이후에 월 12km 정도, 이게 이제 금년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속도가 그러니까 월마다 틀려지니까 1, 2월 달 보면 월 12km 정도, 그 다음에 지난해 6월 이후로 저희 연구소에서 계속 매월 계산을 합니다만 5km에서 15km 이제 서서히 가다가 여름에 좀 빨라졌고, 금년 봄에 조금 빨라졌고, 최근에는 조금 약간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지금 발생하는 지점에서 그럼 언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건가, 어떤 방법으로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가 위험한 시기가 되겠는가를 예측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멧돼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러면 이제 질병은 저렇게 확산이 되는데,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멧돼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동거리를 어떻게 될까를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했던 걸 보면 생활 반경이 6-7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반경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5km 반경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연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같은 데 보면 3개월에 300km 이상 이동을 했다, 이런 자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들을 하는데, 부자관계 멧돼지가 발견되면 포획을 하거나 하면 부자관계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약 80km 정도가 이동된 데서 떨어진 데서 발견된 멧돼지가 부자관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가족이었다가 어쨌든 그만큼 이동이 된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어떤 질병 확산에도 예측하고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정한 건 아니고 번식이라든지 먹이, 그 다음에 그룹 관계라든지 뭐 사냥하면서 총성, 그 다음에 사냥개에 쫓긴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균일한 어떤 생활 반경 같은 건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범위를 확 벗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멧돼지 라든지 또 질병 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구정 직전이 되겠네요. 그때 이제 그 속리산 쪽 보은군에서 발생했을 때 그 거리를 한 건데, 아마 아까 이동 속도라든지 이런 걸 홍성까지는 속리산 쪽에서 보면 한 90km 좀 남짓, 남원까지는 110km 남짓,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창녕이라든지 여러 가지 140km, 저쪽에서 보면 이제 저쪽 단양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은 쪽에서 보면 또 밑에 뭐 김천이라든지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 동쪽에서는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가고 지금 울진까지 내려와 있죠. 내려가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물론 멧돼지가 뭐 직선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장애물에 멈출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언제 전국으로 지금보다 더 확산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 정도 거리라면 언제든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점프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남쪽에서 언제든지 갑자기 발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지금 참고가 되는데요. 포획, 지금 이게 뭐냐면 전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매일매일 멧돼지에서 지금 뭐 2,500건 이상 발생이 됐는데, 그 중에 월별로 봤을 때 사냥, 포획이라고 그러죠. 포획에 의해서 발생된 비율이 어떻게 된 걸까 보면, 포획에 의해서 양성 멧돼지가 발견된 것이 전체 양성 멧돼지의 작년 6월 이전에는 5%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뭐 그 정도 되는데요. 근데 아까 작년 여름에 속도가 빨라졌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 여름에 40% 이상이 갑자기 양성 멧돼지 중에 포획된 개체 비율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사람 눈에 띈 것도 많았고, 또 적극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개입이 됐었다. 또 하나는 양성 멧돼지가 갑자기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뒤에 9월 달부터 10%, 15%로 점점 줄더니 이제 20%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작년 6월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 조합원들께서 꼭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ASF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거 이제 국내에 분리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감염시키면 2 내지 5일 정도 되면 한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루에서 뭐 1일에서 3일 정도 지나면 구강, 입이나 코에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기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감염시킨 시점으로 보면, 감염시키고 3 내지 5일 정도 지나면 열이 나고 돼지들이 힘이 없게 누워있고 사료를 안 먹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특이한 거는 결국은 외부 증상은 한 3일 정도부터 나타나서 감염시키면, 그런데 9일 이내에 전체가 다 폐사를 했습니다. 이게 병원성이 굉장히 높고, 보통 그러면 농장에서는 보면 3일 정도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9일 정도 이전에 감염되면 다 죽는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 21개 농장에서도 보면 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뭐 있고, 뭐 반점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오돈에서 급사, 식욕부진, 유산 정도 있었고, 그런 정도 간단한 여름철 폐사 아니면 뭐 그런 정도 피해, 갑자기 뭔가 그냥 일반 PRRS가 심하게 왔을 때, 또는 갑자기 원인 모르게 분만하다가 급사, 그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증상. 그 다음에는 나머지 혈청검사 하다가 그냥 발견된 경우, 이런 건 증상 전혀 없고요. 비육돈 폐사한 정도, 그것도 심하지 않고 외부 증상 없이 결국은 그런 나타나는 경우 보면, 이거는 아까 3일 되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아마 굉장히 빨리 발견이 됐거나 급성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여러 가지 멧돼지가 지나갈 만한 데는 다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됐죠. 결국은 멧돼지가 다니는 환경에서는 거의 다 바이러스가 있고 질병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중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람 관련한 거, 차량 관련한 건수가 제일 많이 타는 그런 연구,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죠. 그리고 멧돼지에서 아까 3개월에 300km 이상이라고 하는 3개월에 338km까지 이동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 보면 일본에서 멧돼지, 이거 멧돼지 ASF가 아닙니다. CSF인데 이거 지금 나중에 잘못 지금 요거 CF 멧돼지 일반 돼지 열병입니다. CSF의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확산 속도가 5km, 15km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멧돼지는 이 정도가 월 질병에 전파가 멧돼지를 통해서 되는구나. 돼지열병이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ASF 바이러스 생존력이 냉동고기 1000일, 냉장고기 100일, 110일 뭐 상당히 오래 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뭐 공기 전파는 안 되고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된다. 뭐 이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히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혈액을 많이 오염된 물건이라든지 혈액 이런 게 조심스럽고, ASF 같은 경우 폭발적인 감염 양상으로는 공기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처음부터 확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런 경우고, 백신 경우도 이제 조합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사진을 올립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 스페인 가서 백신, 지금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스페인의 그 세계 동물보호기구 ASF 표준연구소에서 백신 연구하는데요. 멧돼지 가지고 지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원래 원액 성분이고, 밖에 이제 돼지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사료 같은 걸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해서 먹이는 백신 실험을 합니다. 현재는 여기 같은 경우는 백신 실험이 많이 돼서 실험실 저런 연구소 안에서는 일반 집돼지나 멧돼지 가지고 해서 잘 됐고, 금년도 현재는 지금 동유럽하고 아프리카에서 야외 농장에서 조금 크게 백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먹이는 백신, 이렇게 먹이는 백신 실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주사용으로 또 일반 집돼지에서 쓸 수 있게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합원님들 할 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한 말씀, 이제 구제역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장은 이제 발생이 되거나 하면 뭐 정부에서 보상해준다고 해도 그건 뭐 별 큰 도움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일단 누가 대신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역은. 그리고 발생이 되면 일단 뭐 1호의 말은 해줄 수 있겠지만, 농장은 정말로 이 생명과 같은 농장인데,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구제역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목숨 걸고 지킨다. 목숨 거는 거 방역에. 이건 정말로,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피해를 봐도 온전히 내 몫이기 때문에 참 이런 일입니다. 이것만은 항시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합에서도 통합 시나리오도 만들고, 조합 자체적으로 조합원 연계해서 출하, 뭐 유통, 사료까지 다 해서 항시 SOP를 만들어서 항시 지금 현재에 맞게 계속 개정하면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했는데, 백신은 현재 관심이 많은 데가 아까 스페인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온 데가 베트남에서 얘기가 지금 나왔고, 뭐 4월 달부터 시판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은 그 뒤에 이제 지난 4월 초에 4월 말 뭐 발표할 거, 시판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그 뒤에 좀 발표가 뭐 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지금 그 뒤에 발표가 없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들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미국하고 같이 연계돼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환경부, 농림부 양쪽에서 지금 각자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발표된 걸 보면 2024, 5년 정도 돼야 우리나라에서 국내 백신 개발이 된 제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합니다. 어쨌든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빠르면 지금 금년도 말 내년 정도는 뭔가가 더 어느 정도 발전된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것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상당히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이미 발생이 돼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냥 상자화가 됐다, 청정화계획이 없다 하면은 효과가 100%가 아니라도 한 30% 되지, 100% 죽던 게 30%만 죽고 70%는 살아남다 해도 그냥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다 하면은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부작용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관절염 같은 거.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나요?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생산해서 생산된 백신을 썼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것 때문에 만성형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더 복잡한 일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적인 지금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는 넣어서 검토는 하되 효과와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된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 얘기 많이 했었죠. 외국인 국내 여행기 들어올 때 휴대폰이 중국이 발생하면서부터 이거 엄청나게 해외 휴대폰 여행객, 그 다음에 농장에 근무하는 해외 근로자 부분 했었는데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거는 지금 휴전선을 통해 DMZ를 통해서 지난번엔 들어와서 지금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북쪽에서 오는 게 너무 뚜렷하게 되지만 이제 이거는 양도 밀집 지역이라든지 남쪽 제주도 아니면 어디 지역을 거리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계속 지금 제가 농림부나 생산자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특히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5일 동안 농장 가까이 오지 않게 하고 방역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조합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거 계속 위탁해서 우리 조합원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5일 동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될 건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정말 이뿐이 아니고 구제역도 없고 다 이 부분하고 관계되어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후보돈 농장 ASF 발생 시 발생 농장에서 재입시까지, 저것도 이제 가끔 질문들을 저한테 해주시는데요. 이동 제한이 되죠. 이제 보통 한 달 이렇게 폐사축 같은 거 이제 발생 농장 묻고 매몰하고 그 다음에 30일 동안 이동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소독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 기간 있고 40일 동안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40일 동안이 지나서 60일간의 대지를 넣어서 자돈을 넣어서 재입식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매몰을 하고 이동 제한 기간이 한 달 얼마, 길게 보면 2달 가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40일 동안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60일간의 입식 시험에서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면 6개월, 7개월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훨씬 오래 걸렸지만 현재로서는 보면 한 6개월, 7개월 정도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서 더 필요한 사항들은 나중에 지역 모임들을 지금 매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돼서 매월 될 건데요. 저희가 순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발표할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